조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제일 잘못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육의 본질인 학력을 무시한 거고요.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 사교육비를 늘린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정치 편향이 강화된 거죠. 그 세 가지가 교육을 정말 망가뜨린 거죠. 좌파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 이제 8년 동안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네네네. 그다음에 교육 경쟁력도 떨어졌다. 뭐 네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육감이 뭘 했길래 도대체. 그러니까 네네네. 이 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그 교실이 이제 붕괴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교육부 장관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네. 많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셨죠. 네. 그게 이제 또 다시 이제 되돌아갔죠. 아,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학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은 학력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관심이 없으면 네. 이제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잘 모르시는데 그죠? 네. 이렇게 지역별로 교육장이 계시고 아, 그 밑에 교육장. 이제 학교장이 계신데 아, 그런 네. 이제 교육계 리더들이 이제 다 또 이제 같은 색깔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우리 이제 일반 학교의 리더들이 다 사실 학력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아, 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뭐 하든가 말든가까지는 아닐 수는 네. 있는데 목표가 좀 다른 데 있는 거죠. 뭐 아이들을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아, 네. 또 이제 아이들의 그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이제 네. 조금 파퓰리스트적인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네, 저희도 네, 네. 이제 아이가 있고 네, 키워보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물론 민주 교육도 중요하고 도덕, 네, 인성교육도 네, 네.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받아봤지만. 근데 그래도 학교에 가면 또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 학교가 그걸 안 해주면 어디 가야 되냐? 네, 네. 결국 학원에 보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정권, 특히 진보 정권들 보면 학원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왜냐, 학원 출신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운동권 출신들이 다 학원에서 컸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교육비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걸 예. 학교에서 해야지 왜 학원에다 내미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사교육이 줄었는데요. 네. 그 후에 사교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교에 세금 내서 학교 유지해주고, 네, 네. 그다음에 사교육비도 개인이 또 내고, 네네. 이 이중적인 거 사교육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해줘야죠. 건데 네. 일단 평가는 아예 안 하겠다는 주의거든요. 시험도 예. 잘 안 보더라고요. 네.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졌고 네, 중학교도 2학년부터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아, 네, 물론 그렇지만 중요하죠. 필요한 평가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학습 능력이 있어야지 나가서 그럼요. 사회나 예, 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그렇죠. 또 맞춤 교육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혀 그런 데 대한 이제 관심도 없고 네. 또 교육 철학이 이제 아이들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 좌파적입니다. 네, 편향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맞아요. 그건 그리고 정말 문제가 일부 있죠. 대통령만 폄하하고 네, 네. 자기들 진영 사람은 올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네. 거기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아니, 그거를 자기들이 몰래 빼놓고 나중에 처벌까지 피하려고 하고 네, 네. 그 사람들 참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좌파 10년 12년 동안 일어났는데 네. 이거를 바꾸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열이 되면은 네. 그러면 또 다시 4년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일이고 네. 이게 정말 대통령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단일화가 잘 안 되는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네. 국민들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네. 그게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네.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집시력을 따라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 피하려면 네. 지금 오늘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계속 알리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비 많이 든다 불평하실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네. 공교육 무너졌다고 맨날 한탄만 하시는데 예, 예. 그러려면 공교육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예, 뽑아야죠. 그 사실은 이제 사교육 줄이고 이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는 거에는 다 관심이 있으신데 예. 그게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당장 지금 국정과제 발표하면 네. 뭐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그 교육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그렇죠. 일선에서. 예, 서울시 교육감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교육장관을 뽑고 그 장관이 뭘 지금 이제 100대 과제에 있는 네. 교육 정책을 실행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이 또 한다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좌파 교육감들이 하는 동안에 정교조가 너무 힘이 강해져서 정교조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네네. 최근에 좀 너무 심하게 가니까 좀 약화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정교조 힘이 너무 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념 교육이 많이 그러니까요. 좌파 교육이 많이 강화됐죠. 그래서 뭐 예컨대 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그게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수업 방식이 바뀌고 뭐 아이들을 그렇죠.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하고 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뒷전에 가 있고 네. 이념 중심으로 많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 없는 혁신학교가 돼 있고 네. 또 마을 교육, 마을 네. 공동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을 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네. 정말 좋은 취지인데 네. 그 마을 교사들을 보면 또 다 자기네들의 그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런 식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이념화되고 이제 그 정치 편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를 살리는 본질하고는 많이 그 지금의 혁신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 전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가감하게 정리를 하고 네. 오히려 예산을 더 이제 확보를 하면 정말 핵심적인 사안에다가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는 뭐 자사고, 네네. 특목고, 외고, 뭐 특수고 다 없애겠다고 막 난리쳤는데 물론 법원에서 제동이 막 줄줄이 걸렸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목표가 그러니까 뭐 교육의 본질에 있으면은 자사고가 물론 뭐 또 뭐 이제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도 다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상에 놓고 해야지 어떤 특정한 학교들을 마치 뭐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그냥 글쎄 그걸 말이에요. 계속 압박하고 뭐 법하고 다르게 계속 뭐 폐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네. 실제로 전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쪽으로는 전혀 지금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교육 행정은 정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좌파 교육의 가장 핵심은 이념이나 이런 편향된 그런 네. 사고를 계속 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로 가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교육이 너무 이제 무너진 거죠. 네. 세계는 지금 계속 지금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장관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이죠. 네. 한국 교육을 본받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딱 10년 흘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교육 리더들이 많이 있는 네. 기관인데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10년을 문을 닫았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에 문 닫고 그냥 내부 투쟁을 한 거예요. 이념 투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경쟁력 순위도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지금. 네, 다 지난 떨어지죠. 10년 동안. 예. 전에는 뭐 12안에도 들고 100위 안에 네. 뭐 10개가 들고 그래도 이제는 네. 다 밀려나 버렸어요. 네, 막 네. 30위권 이하로 막. 교육이 100년 대계고 네. 교육에서 길러진 인재가 결국은 성장이고 형평이고 뭐 사회 발전을 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근데 교육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계속 어두워지는 건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 단추가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을 바꿔야 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네, 된다. 네, 네. 교육이 이렇게 기초교육부터 떨어지면 나라에 100년 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예. 경쟁력도 네. 없는 거고 참 걱정스러운데 이 교육감 선거가 원래는 이 정당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정치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 돼 버렸어요.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교육 현장도 그렇고 다 정치판화되고 이념화돼 버렸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돼 버리기 시작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가 제도적인 결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걸 법안을 할 때
러닝메이트제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아. 러닝메이트제 법안도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선거기 때문에 네. 그 시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긴 하죠. 자연스럽고 또 더 많이 이제 알릴 수도 있고 네. 또 러닝메이트를 뽑는 과정도 훨씬 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이걸 이제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교육계 인사들이 뭐 이름을 알릴 기회도 별로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보수 단일화 뭐 진보 단일화 이게 이것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아, 참. 근데 이제 그 지금 조희영 교육감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3선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네, 네. 조 교육감도 나름대로 또 자기의 또 생각, 정책 다 펴시고 뭐 좋은 잘하신 것도 있을 텐데 조 교육감의 경쟁자로서 네. 조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제일 잘못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교육의 본질인 학력을 무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 사교육비를 늘린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정치 편향이 강화된 거죠. 그 세 네. 가지가 사실은 네. 우리 교육을 정말 망가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지금 3선 도전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공수처 1호 수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직권남용으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마 선언해서 이제 도전하시는데 아니 이게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결국은 선거는 국민이 이제 그 표로 이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보수로서는 좋은 기회죠. 네. 이게 그런 이제 하자가 있는 이제 네. 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든 간에 이제 단일화만 하면 된다는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기회를 이제 분열돼서 날리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조희영 교육감의 혐의를 보면 정교조, 그러니까 네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정교조 직원들, 교사들을 맞습니다. 그냥 억지로 네네. 복직시켰는데 아니 이건 법 위반 아니에요, 이건? 뭐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궁극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뭐 그런 이제 그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 사실 그게 이제 정치 편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공수처가 그동안에 친정권 수사다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했다면 얼마나 명백하게 불법이면 기소를 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교육감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입장도 안 밝히고 계세요. 빨리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밝혀야죠. 예, 네. 예. 특히 이제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입장 발표해야죠. 그렇죠. 예, 예.